근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핫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당뇨약이었고 지금은 비만약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위고비는 한 15%가 빠지는데 근데 마운자로는 20%까지 빠져요. 두 분께서는 이걸 처방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이거를 방송에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약간 부작용이 있어서 구토를 했거든요.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나 우울감들도 되게 많이 좋아지시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쳐볼게요. 어떤 가이드가 지금은 가장 현명해 보여요? 얘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빨리 회복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과학자 최경입니다. 오늘은 저희 헬로웰 의원에서 두 전문가분 모시고 요즘 핫한 비만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헬로웨이 의원의 원장 한솔희입니다. 저는 헬로웰 의원의 김혜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혜영 원장님 영상 올라오고 반응이 되게 뜨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혼자 떠든 거를 많이 봐주셔서 감동했어요. 워낙 그 내용도 되게 알찼고 그 마음도 잘 느껴져서 보시는 분들도 되게 편하게 엄청 정보 많이 얻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모셨는데 오늘은 이제 같이 운영하고 계신 한솔희 원장님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그동안 피해왔던 하지만 되게 중요한 주제인 그 비만 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요거는 위고비 세마글루타이드입니다. 마운자로입니다. 2.5mg 제일 낮은 농량 터제파타이드 마운자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지금 비만약 시장에서 양대 산맥. 그쵸. 사실 얘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얘들이 진짜 좋은가? 두 번째, 부작용이나 이거 써도 괜찮은 건가? 여기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핵심만 이야기해보고 두 분께서 마지막에는 이제 또 현장에서 이미 이것들 쓰고 계신데 거기서 겪는 이야기들이 또 알려진 이야기와 또 다른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임상적 이야기까지 듣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간단하게 이 두 가지 이 약물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위고비는요. 펜 하나를 돌려서 용량을 조절해서 쓰는 시스템이어서 얘는 지금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더 돌아가진 않는데 먼저 나왔고 GLP-1 단독 제제고 용량을 조절해서 쓸 수 있어서 우리 똑똑한 한국 분들이 다 쪼개기 신공으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진 쪼개신 쪼개기 신공.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2.4면 가장 큰 용량이거든요. 2.4가 들어있는 거죠, 총량이. 2.4가 4번 쓸 수 있게 들어있어요. 아, 그러면 9.6이죠. 그러니까 2.4를 4번 써서 끝나는 건데 사람들이 적은 용량을 쓰는 사람들이 이걸 사서 쪼개서 쓰는 거예요. 이거 딸깍딸깍딸깍 소리를 계산해가지고 최고 용량을 8칸 돌리면 최저 용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 3-4달까지 늘려서 쓸 수도 있어서 쪼개서 쓰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진 주사예요. 아까 GLP-1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호르몬이잖아요. 어떤 호르몬인가요? 이게 원래 소장에 있는 엘셀이라는 데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사실 호르몬은 아니고 개를 미미킹하는 펩타이드예요. 그래서 개 흉내내고 있는 애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할 때 일단은 처음으로 이 위 배출을 저하시켜요. 그래서 제가 이 위고비가 나오기 전에부터 한 10년 전에 싹센다를 한번 그때 맞아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근데 정말로 위 배출이 안 돼서 소화가 더디죠. 소화가 더딥니다. 음식이 위에서 더부룩한 안 넘어가요? 느낌. 네, 더부룩한 느낌. 이거를 방송에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약간 부작용이 있어서 구토를 했거든요. 근데 점심쯤에 했는데 그 전날 점심에 먹는 게 나왔어요. 그 정말로 위 배출이 느린 거예요. 위에서 보통 늦어도 빠르면 한두 시간, 늦어도 6시간이 지나면 다 내려가야 되는데 위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대표적인 또 이런 거의 부작용이잖아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자 기전이죠. 아, 그죠. 부작용인데 이게 또 이게 효과를 내죠. 네. 부작용인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맞을수록 적응이 되는데 이런 위 배출을 느리게 해줘서 위의 포만감을 늘려주고 그렇죠. 또 얘가 췌장에 있는 그 베타셀이라는 세포에 작용을 해서 인슐린 분비를 더 촉진시키고 그래서 인슐린이 더 많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생길 수도 있지만 얘는 또 인슐린 센시티비티를 좋게 만들어주는 애예요. 그리고 얘가 췌장이나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브레인에서 이런 식욕 조절 중추를 이제 컨트롤해서 식욕을 조금 떨어뜨리게 해줘요. 그런 도파민 패스웨이도 건들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에서 다이어트랑 대사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전들을 유리하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당뇨약으로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던 약이고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핫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당뇨약이었고 지금은 비만약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당뇨약으로 썼는데 살이 너무 잘 빠져가지고 비만약으로 네임을 바꿔가지고 팔았더니 더 잘 팔리네. 네, 그러면 이제 요즘엔 또 마운자로가 사실 또 미고비보다 더 유명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마운자로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마운자로는 얘랑 다르게 위고비랑 다르게 이 펜 4개가 한 세트로 들어있어요. 사주치가. 그래서 이 펜은 용량 조절이 불가능해요. 딱 1회 용량 정해진 용량만 한 번 맞을 수 있기 한 번. 때문에 쪼개기 신공이 불가능하고 네, 지금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대도 높습니다. 얼마 정도인데요? 얘는 제일 낮은 용량이가 2.5짜리 4개 들은 게 30만 원대예요. 이거를 한 번 그냥 넣는 거죠? 네, 요거 한 번 사주치. 이게 4개가 들어있어요. 펜 4개가. 네. 그리고 얘는 위고비에 GLP-1이라는 기전에 추가로 GIP라는 아고니스트 작용을 같이 하고 있어서 조금 더 파워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논문에서 위고비랑 마운자로를 1년 반 정도 썼을 때 대략 위고비는 한 15%가 빠지는데 비만한 사람이에요. 내 체중에. 네, 근데 마운자로는 20%까지 빠져요. 뭐 100kg인 사람 기준으로는 이제 15kg 뭐 네, 그러니까 엄청 파워풀한 거죠. 추가로 GIP-1 기전 자체가 조금 더 대사적으로 대사를 좋게 하고 지방세포를 태우는 기전이 조금 더 있어서 대사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고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만큼 부작용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임상에서는 오히려 그런 위배출이 느려져서 생기는 구역감이나 구토감 같은 거는 마운자로가 훨씬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공격적으로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두 분께서는 이걸 이제 써오고 계시죠? 처방하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었던 사람들한테 대안이 생긴 거고 그리고 제가 이게 어렸을 때 있었더라면 정말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은 GLP-1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것 때문에 뭐 무슨 다이어트 기업들이 어려워졌다, 헬스장이 어려워졌다 할 정도로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식욕 억제제 계열이고 그거는 장기간 사용도 어렵고 어린아이에서 쓸 수도 없고 이건 이제 12세 이상에서 허가가 나 있고 12세요? 네, 허가가 나 있고 12세 비만인 아동. 네, 그쵸. 일반 아동 아니죠. 예. 허가가 나 있고, 그리고 안정성이 사실 이제 논문 이런 걸 보면 몇 년씩 쓴 게 있기 때문에 장기간 쓰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식욕억제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하지만 3개월 이상 쓰기가 어렵고, 부작용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불면, 입마름, 뭐 우울, 뭐 가슴 두근거림 다 있었는데 그런 부작용들이 조금 더 조절 가능한 부작용들이 있어서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약을 안 쓰고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입장이었다면 지금 환자들한테 많이 처방해 보면서는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은 비만한 사람. 비만에서 대사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 몸이 너무 이제 비만을 해결하지 않으면 곧 질병의 구렁텅이로 빠질 사람들, 그리고 이미 질병의 구렁텅이로 빠져 있는데 식이장애나 이런 게 있어서 해결이 잘 안 되는, 폭식하고 과식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싹센다처럼 매일 맞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거고 자기가 자기한테 잘 맞는 최적의 용량을 찾는다면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전에는 그 나비약이라고 디에타민, 펜터민 같은 계열이 식욕 억제제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였는데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은 펜터민 부작용으로 뉴스에 꽤 많이 나왔어요. 약간 이제 스키족 같이 좀 조현병처럼 이런 정신분열증 같은 운전했는데 막 네. 교통사고 막 내고 다니고 술 안 마셨는데 다 벗고 막 대로변을 뛰었다 막 이런 것들. 다이어트 약 부작용으로 네. 환각처럼 네. 그래서 그거는 중추를 건드리는 문제 이제 그 약이기 때문에 장기간 목욕을 하거나 하면 안 되지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먹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돌아다니고 여기 돌아다니고 하면서 남의 이름으로. 남의 이름으로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오래 먹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잘 돌아가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식욕을 억제하는 데에 더 안전하고 대사적으로도 유리한 약이 나왔으니까 이게 그래서 센세이션한 거죠.
그러니까 GLP-1이라는 그 장에서 나오는 이 이제 호르몬, 이 친구의 작용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걸로 하니까 이게 좀 다른 원리를 통해서 다이어트 효과를 줬던 거에 비해서 좀 효과가 좋고 안전하다. 네. 지속 가능해 보인다. 네. 아직은 네, 맞죠? 정신과 약을 먹는 친구들한테도 식욕 억제제나 이런 다이어트 약을 쓰는 게 조금 제한이 있었는데 요거는 비교적 저희가 마음 편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저의 입장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최겸도 이제 뭔가 다이어트 약을 들고 나왔나? 저는 다이어트 이름을 했지만 저는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는 사실 제 입장은 그동안 저도 되게 불편해하고 어떻게 보면 저도 두려워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왜 그랬냐면 저는 설미나티와 같은 이런 나쁜 음식들을 줄이고 제한하는 습관, 그리고 수면과 운동 또는 어떤 다른 마음 돌봄, 이것만으로 되게 그동안 안 됐던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지금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먼저 할 거는 습관 개선이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차피 제가 그런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것들 해보세요라고 했고, 거기서는 사실 저는 덮어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4, 5년 전에는 아니랬을 것 같지만 지금 제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면서 목격한 것 중에 하나는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다는 것, 또는 알아도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서요. 또는 너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또는 너무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서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런 분들한테 의지를 가지고 이 정보를 이해하시고 하세요라는 게 의미 없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지금 자동차가 퍼져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갑자기 스팀팩 하나 쏴주는 게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속도를 내야지 일단은 뭔가 일어나니까. 사실 설밀나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가 나쁘다는 걸 알고 줄여야 된다는 걸 아는데 먹지 않고 컨트롤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 조심스럽게 이런 GIP 그 아고니스트를 조금 써보게 하면은 마음도 되게 편해지고 좋아져요. 예,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나 우울감들도 되게 많이 좋아지시고 전반적인 게 좋아지는 게 그 임상 현장에서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후기를 많이 봤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제 어려움이 있다가 이걸 썼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소식자의 내란 이런 것인가? 네. 그러니까 식욕이 안정적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이제 제가 강의를 이제 학회에서 했는데 이게 약간 폭식과 절식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사실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폭식을 했다가 절식을 했다가 보상작용을 위해서 해서 그런 거를 수십 년 하고 자기는 예를 들면 10년 동안 다이어트를 했는데 체중은 계속 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자들 중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론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광고에 나오는 다이어트 약 다 사고 공구도 다 사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음식 생각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오늘 이렇게 먹어야지, 오늘 폭식하지 말아야지, 오늘 뭘 해야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쓰면은 음식 생각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면서 되게 자유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몸매가 말라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사실은 사회적인 압박을 모두가 받고 있잖아요. 저도 안 받는다고 하지만 똑같이 받을 거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폭식하기 쉬운 구조에 몰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단기간 쓰고 빠지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평생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쳐볼게요. 어떤 가이드가 지금은 가장 현명해 보여요? 저는 일단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써요. 근데 쓰는 동안 얘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벌어주냐면 내가 편하게 살 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네요. 얘를 평생 쓸 생각 없잖아요. 얼마나 비싸요. 그리고 어쨌든 약물이고 모든 약은 작용과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얘를 쓸 수 있는 기간 동안은 최대한 몸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 정도로 잡을 수 있어요, 그 기간을? 저는 체중에 따라 다른데요. 너무 급속한 감량은 오젬픽 페이스 뭔지 알죠? 이렇게 되는 게 오젬픽 페이스거든요. 얼굴에 팽하게 들어가는.
이게 오젬픽 페이스인데 너무 급속한 감량은 지금 마운자로 써보실래요? 이러면 췌장염 걸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비율은 낮고 그리고 잘 관리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 부작용이고 하면서 복통이 있거나 뭐 담석이 있었거나 기존에 뭐 그런 췌장에 뭐 질환이 있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만 보통 사람들은 췌장염이 오지 않거든요. 이걸 쓴다고 해서. 그리고 왔다고 해도 치료를 열심히 초반에 잘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체중에 따라 다른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저는 이때 보고 있고 3개월에서 1년 동안 이제 시간을 벌어줄 거야. 네. 이 시간 동안 이제 슈퍼마리오가 그 버섯 먹은 것처럼 지금 맞아요. 뿅 한 맞아요. 시간이야. 맞아요. 뿅에서 이제 나쁜 놈 와도 안 죽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끝나기 전에 이제 네. 끝내야 근데 하는 거죠. 그 나쁜 놈이 와도 안 죽으니까 빨리 별 먹어야지. 막 살면 안 돼요. 나 그게 아니라. 버섯 먹고, 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내가 설밀나티의 유혹에서 해방된단 말이에요. 되게.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건강한 루틴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식의 입을 맞들이면 또 건강 강박으로 가면 안 되지만 훨씬 쉬워져요. 가벼워진 몸을 경험하고 건강식을 먹어서 내가 개운함을 경험하고 작아진 위에 내가 적당한 양만 채워놨을 때 그런 편안함을 경험하고 그거를 경험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느껴지는 게 그러면 마운자로는 제 유튜브의 보완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버섯 먹었을 때 뭘 할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좌절하는 게 사실 설민한테 누가 모르냐. 나 이제 안 볼 거다. 불편하다. 네. 근데 맞아요. 그냥 그렇게. 봐도 내가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네. 겸님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겸님 유튜브를 볼수록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어떤 분 와가지고 겸님이랑 개인적으로 아세요? 뭐 그래서 알죠? 이러면 겸님 진짜 밀가루 안 드세요? 제가 그래도 드실 때는 드시고 또 관리할 때는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먹죠. 나 먹을 것 같더라니까 막 이러고. 아니 근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다른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제 단톡방을 하잖아요. 그 단톡방에서 이런 다이어트나 이런 식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럼 저희는 건강한 가이드를 드리잖아요. 그분들은 되게 이런 강박에 조금 꽂히는 경향이 있으세요. 원장들은 저렇게 먹지 않을 거다. 원장님들은 건강하게만 드시죠. 원장님들은 가공식품 안 드시고 설밀나티 안 드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리거든요. 저도 떡볶이 먹고 가끔씩 미쳐가지고 막 그런 거 막 먹을 때도 있다. 근데 유지 가능한 식단을 해야 되고 내가 혹시라도 그렇게 한 번씩 폭주를 하게 되면은 쉬어가는 구간이 있어야 되는 거를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베스트만 환자들은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지키고 있을 거라고. 거기에서 좀 강박을 가지시더라고. 거기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제가 습관을 제가 주도적으로 돌볼 수 있는 날들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한 90점 정도, 80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가끔씩 뭐 사람들 만나거나 오늘처럼 좀 촬영이 있을 때 사실 지금 제가 자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저 요즘에 8시, 9시 사이 자는데 지금 넘었잖아요. 그런 날들은 그냥 또 기꺼이 그냥 그날을 소중하게 쓰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날에 가능하면 다시 또 회복하고 그래서 그런 유연성, 회복 탄력성과 그런 유연성을 가지는 게 사실 좀 꽂히고 우리가 삶이라는 게 습관 관리가 최상의 목적이 아니고 삶을 더 평안하게 잘 누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 너무 중요하고 또는 내가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거는 이론적으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노력 많이 해보시는데 놓을 때를 놓아야 하는 것도 연습하셔야 된다. 그리고 잘 안 될 때 그만하려 하지 마시고 그때는 내가 적당히 회복 가능한 수준 정도로만 이렇게 있다가 할 수 있을 때 다시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반복하신다. 그래서 강의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강의 다 들으시니까 뭐 될 것 같죠. 앞으로 많은 실패를 하실 거고 저는 그러길 바란다고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갑자기 딴 사람 될 거라는 망상이고 앞으로 이런 걸 이해한 상태에서 많은 시행착오, 실패, 실수, 그리고 이탈, 그리고 잠적을 하실 거다. 그것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까지 과정의 일부로서 이제 길게 가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덜 이탈하시고 잘 보고만 있어요. 우리 환자가 그걸 안 보셨나 보다. 그래서 재밌어요. 그리고 저도 막 그 단톡방에 음식 많이 만들잖아요. 올리면은 정말 신기한 게 환자들이 원장님이 올려준 레시피 다 만들어 먹고 있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서 이게 아무도 반응이 없어도 누군가는 보고 내가 한 말을 하고 있구나. 맞아요.
좋은 말만 해야겠다. 좋은 의미 있는 것만 해야겠다 생각하고 저도 사실 위고비나 마운저로를 그렇게 찬성하진 않았는데 지금 써보고 그리고 저도 제가 써봤잖아요. 둘 다. 스스로에게. 그럼요. 살 빼는 목적은 아니고 환자들이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초반에 두통이 있었고 소화가 안 되고 진짜 그런 게 다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저도 옛날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석식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생각을 일반인들보다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는 동안 되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우리가 소식자의 뇌라고 하는 걸 처음 경험해봤고 저도. 그리고 이게 벌어준 시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이거를 다 4주씩 써봤거든요. 확실히 근감소가 와요. 근감소. 네, 확실히 와요. 이 얘기는 꼭 짚어야 되는 게 사실 이게 하면 체중이 감소하는 거는 좋은 일이긴 한데 그 체중에서 또 근육 또는 제지방이 빠지는 게 사실 높아서 이미 사실 이거는 대놓고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있는 부작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